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 나라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간밤에 이준석 대표랑 좀 연락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 사생활 논란에 입을 연 영입 1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영입 인재 1호로 발표한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육사 출신의 워킹맘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조 위원장이 시작부터 이른바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저희 제작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당의 선대위원장은 어디까지가 검증 대상일지, 그리고 조동현 위원장 자녀들의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주제는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내용부터 사생활 논란이 어떤 논란에 휩싸였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 내용을 좀 대체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조동현 위원장이 그 1982년생이고 이제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육사 다니던 때 만난 육사 1년 선배하고 이제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자녀를 뒀는데 두 자녀 가운데 둘째 자녀가 친자가 아닌 거 아니냐, 혼외자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실 확인해봤는데 그건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어젯밤에 한 방송사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보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동현 위원장이 그 방송사에 이제 직접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사실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속으로 언론사들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2013년에 그 전 남편이 그 친자 확인 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문에 자세하게 친자가 아니라는 게 적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대로 문제가 제기됐는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치 지망생 또는 뭐 이제 정치인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공개하고 검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그 검증했는데 사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 사생활은 사생활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당의, 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국민과 접촉하는, 국민과 대면하는 중요한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게 도덕성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선대위원장의 도덕성에 또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또 후보하고 맞물려 가지고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혹시 조동현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8년 전에, 그러니까 당시 친자 검사 결과는 불일치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과정에서 있었던 일, 조동현 선대위원장이 이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조동현 위원장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좀 더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 생활이 깨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약 한 10년이 지났죠. 지금 그 전 남편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저희 두 아이, 특히 저희 둘째 아이,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사랑받고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예, 조 위원장의 목소리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말을 하는 중간에 감정이 북받친 듯 좀 다소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다.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그런데 핵심 부분은 바로 나올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10년,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인지, 도전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한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당당하게 사시면 되죠. 그 도전을 하시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 사회의 평균적인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예.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에 따라서 본인은 도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속의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으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저는 이 사태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육사를 나오셨고 군인으로 재직하시다가 지금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영입이 됐었는데 네. 사실은 저희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보면 예. 제 경계하는 대목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밟고 올라가서 그래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이게 대선 캠프에서 필요한 정당이 해야 될 작업이지만 예. 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육사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했었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육군 이게 그 다음에 국방부 이런 정책 부서만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육사를 나와서 전방 소대장 중대장을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보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을 그런 분을 영입을 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영입은 잘한 영입이라고 봐요. 진영하고 상관이 없이. 예. 근데 저런 분 같은 경우는 같은 육사 동기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칙 플레이예요. 그 동기들 내부에서 그 금수저. 그래서 저런 식의 영입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마음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영입일까?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성진 의원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와 같은 위치인 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좀 조심스럽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이제 조동현 위원장 여러 이제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2011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2021년인데, 예.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다 아픔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생활 속에서 예. 결혼 생활도 쉽지 않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아이를 키우고 워킹맘으로 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숨 죽이고 살면서 죽을 만큼 버텼고 또 죽을 만큼 일했고 또 죽을 만큼 공부를 하면서 17년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 업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어떤 여성의 모습일 수 있죠. 어려운 네. 가정에서 공부하고 또 자기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30대에 나름의 업적을 만들어 왔던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볼 때는 좀 평가해주고 또 그러한 삶을 볼 때 새로움에 대한 어떤 추구, 그다음에 이 우주항공했고 군사안보 분야를 공부했던 분이고 예. 또 여성으로서 또 육사를 졸업했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의 어떤 표본 모델로서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10년 전에 있었던 뭐 모습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모든 걸 재단을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예.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10년 전에 자기 모습을 가지고 또 퇴보를 하거나 또 진보하거나 발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조동현 위원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조동현 위원장을 바라본 모습 중에 하나는 과거의 아픔을 좀 딛고 극복하면서 10년 동안 쭉 자기 나름의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 거쳐왔다라는 것이 예. 높이 평가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도원 의원님. 네. 근데 이 조동현 위원장 영입에는 송영길 대표 역할이 컸다. 송 대표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송 대표가 본인 SNS에 이틀 전만 해도 영입하는데 쉽지 않았다. 삼고초려했다. 저와 함께 이번 대선을 진두지휘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글은 현재 삭제가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 쪽을 조금 아시는 의원이 추천을 했고 예. 그거를 이제 송영길 대표가 딱 받은 것 같은데 송 대표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육사에 하버드대 그 케네디 스쿨,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육군 정책실, 이러니까 눈이 번쩍 뜨였겠죠. 왜냐하면은 이 후보가 조금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여성, 특히 워킹맘에다가 30대예요. 그리고 안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또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우주항공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고 이거 정말 좋은 카드네 하고 이제 바로 받고 일약 선대 공동선대위원장으로까지 이제 발탁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야당을 보면 공동선대위원장, 총괄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그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같이 공동선대위원장 해도 송 그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 알력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발탁한 것 같은데 조 위원장이 육사 그 60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군 출신 몇 분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아마도 육사 58기에서 62기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이 사연을 거의 다 알고 있고 아마 몇 분만 그냥 아마 평판 조회를 했어도 이 문제가 나왔을 텐데 본인도 그 뉴스를 보고 아마도 문제가 이게 튀어나오면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아마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검증할 생각 안 하고 급히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물, 인재, 사생활 그 부분 단어를 좀 제가 순화를 해볼게요. 물건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인물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야당의 허은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 위원장님 워킹맘 망신 혼자 다 시키고 계신다. 사과할 거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되지 눈물 전략을 들고 나오다니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님. 저는 이제 수석 대변인 저 잘 알고 있는 의원인데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너무 이렇게 재단하거나 저런 식으로 논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도 이제 공당의 어떤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왔고 그 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봤고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이 지금 82년생으로서 거의 39, 40살 살면서 맞아요. 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것을 지금의 한 시점에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재단한다? 상당히 위험한 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조동현 위원장의 마지막 승부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허은하 대변인이 썼는데 예. 실력으로 승부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개척했고 도전해왔고 그 마지막 말은 저는 가슴에 와닿더군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여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10년, 20년 후에 하나의 또 어머니 또 우리의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 또 사회에서 역할이라는 부분이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품을 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라는 부분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하나를 가지고 이분의 모든 것을 다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 저희가 또 자제하고 또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러한 시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이 이제 워킹맘 망신이라고 네.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포인트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물론 그 조동현 위원장의 이제 사생활 논란도 됐고 또 그 자체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과연 항공우주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항우연도 있고 ADD 같은 국방과학연구원도 있고 예. 이런 데 계셨던 분도 아니고 석사도 행정학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 우주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거는 거기에 타당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이제 조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영입이 됐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를 택했느냐 할 때 어떤 예측 가능성하고 신뢰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 그것이 과연 그렇게 딱 떨어지는 인식이냐.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저는 이수정 국민의힘 영입한 그 공동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두 분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꼭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어야 되나? 만약에 이분이 뭐 안보 전문가라면 안보 특보로 해도 되고 예. 그에 합당한 자리를 하는데 왜 이분이 지금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선거 대책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도훈 위원님이 워낙 또 날카롭게 좀 얘기하셔서 그런데 조동현 위원장 저희가 영입했을 때 언론도 그랬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탁월한 영입이었다라는 평을 다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을 같이 했던 신범철 예전에 국방연구원 했던 그 박사분 국민의힘에 출마도 하셨던 분인데 예. 조동현 위원장을 잘 알더군요. 정말 부럽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쪽 분야에서 조동현 위원장은 많은 업적을 했고 또 평가받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평이 좋았고 그만큼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분인데 예. 지금 이러한 몇 가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생활 이번 논란이 사생활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팩트 하나만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가 그제 본인 SNS에 올렸던 삼고초를 했다. 조동현 위원장 영입 과정에 대해서 했던 글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팩트 다시 한번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